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업종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군요. 네, 친환경 정책 수혜 본격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면 사실 폐기물 처리 관련주가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친환경 정책 육성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 뭐 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만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정부 정책과 연결지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폐기물 처리량 추이를 보면 그 연평균 3% 성장을 10년 넘게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폐기물 시장은 꾸준한 고성장, 그러니까 현재 수준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소각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2013년에 503개에서 2019년 400개로 감소했고요.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292개에서 27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폐기물 업체의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폐기물 처리 시장 산업은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신규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폐기물 시장이 커지게 돼도 기존의 폐기물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수혜를 받는 구조지,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글로벌 폐기물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6%대 성장이에요. 그래서 국내보다 성장률이 2배 정도 높거든요. 앞으로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마철이 본격화가 되면서 그 폐기물 처리 시장 자체의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라든지 재난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쓸려 내려오는 이런 폐기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성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주요 폐기물 업체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뭐 YN텍, 뭐 KG ETS 그리고 인선 ENT 할 거 없이 올해 실적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코로나19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아요. 하지만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차별적인 수급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불법 방치 과징급 강화 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렸을 때 취득 이익의 한 3배 정도까지 과징금으로 물고요. 그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을 모두 다 이제 변제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좀 권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처리도 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의 어떤 전망,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느냐 진입 장벽이 높은 어떤 정부의 규제 산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좋은 상황을 맞고 있느냐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폐기물 처리 관련주를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찍은 하락 예상 섹터는 카지노주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회복은 아직이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역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직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카지노주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계 카지노뿐만 아니라 국내 카지노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돼 있는 카지노 업체는 크게 세 군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그리고 외국계 카지노인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이제 파라다이스 이 두 업체가 있는데요. 모든 카지노주는 올해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 영업 재개 이후에 그 입장 고객 수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같은 기간에 일평균 강원랜드 방문객은 8,000명 정도에 육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일 입장할 수 있는 고객 수를 75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분의 1로 입장 인원수를 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에 강원랜드가 그 대규모 영업 손실을 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국계 카지노인 GKL과 파라다이스도 어려움은 지속됩니다. 둘 다 이제 영업은 재개를 했어요. 그런데 GKL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는 이제 급감하는데 공급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는 크게 줄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롯데 관광개발의 제주도 복합 리조트가 조금 있으면 개장을 합니다. 이게 GKL 영업장 3개를 합친 규모보다 더 커요. 그런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임원 20%의 퇴직, 그리고 유급 휴가, 무급 휴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라다이스가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그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카지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지도가 높은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파라다이스 시티 내에 있는 매장을 이제 휴업하거나 이렇게 영업 정지를 시킨 상황이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끝으로 출입국자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중국인 관광객 할 것 없이 이번 코로나19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계 카지노를 찾고 있는 그 외국계 관광객이 한 95% 이상 급감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표에는 이제 4월 달 정도까지만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도 회복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주는 물론 이제 조정도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위치고 실적 개선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카지노 업체들이 일단 영업은 다시 재개하긴 했습니다만 올 수 있는 사람도 적고 또 들여보낼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적어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겠고, 이게 뭐 지금 나아지고 있다, 뭐 언제부터 나아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래도 믿고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전망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폐기물 관련주에서 찾아봤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코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엔텍은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업 그리고 최종 처리업을 담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코엔텍이 그 매물로 나왔어요. 네, 인수전에 4곳이 참여하면서 그 인수전 굉장히 치열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 IS 동서가 코엔텍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IS 동서는 요업과 건설, 렌탈업을 영위하는 시총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인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견조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IS 동서는 그 건설 사업과 그 코엔텍의 폐기물 사업 이런 게 시너지를 조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 IS 동서에 인수된 국내 폐기물 업체 중에 인선 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 동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선 ENT와 코엔텍을 다 같이 품에 안게 됐어요. 그래서 코엔텍도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인선 ENT와의 일정 부분 시너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코엔텍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자체적인 경쟁력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또 타 폐기물 업체와 마찬가지로 코엔텍도 양호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그 작년과 비슷하거나 이제 작년보다 약간 나아진 그 정도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부채 비율도 50%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시가 배당률이 5%예요.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통신주나 이런 업체들보다 더 높아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폐기물 업체들, 뭐 KG ET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선 ENT, 뭐 YN텍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코엔텍을 이번에 인수한 IS 동서 주가도 완전히 슈팅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엔텍 같은 경우에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폐기물 업체에 대한 수혜, 긍정적인 환경 앞으로 연속되기 때문에 코엔텍 역시도 이들의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바닥권을 완전히 다지고 있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재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을 꾸준히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8,910원 구간에서 형성돼 있는데요. 8,9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 물론 오늘 이제 지수가 조금 조정 출발할 것 같기 때문에요. 8,900원 이하 정도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이내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자 이전 고점 매물 저항대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 8,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이제 단기간에 뭐 급등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엔텍의 인수전에 4곳이나 참여해서 경쟁을 붙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인수전의 주인공인 IS 동서가 또 건설 업체라기 때문에 그 건설과 폐기물 처리 사업 간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폐기물 처리 관련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카지노주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코엔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